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이슈가 모멘텀이 되어서 이것이 수혜로 인식되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슈주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의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이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시장의 중심 이슈, 굵직한 이슈로 자리 잡은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와 관련돼 있는 섹터 쪽이고요. 또 하나,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먼저 남북관계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일단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고 또 이들 간의 철도를 잇게 되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향후 통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유망산업까지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인데요. 당시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금융가에서도 굉장히 통일과 관련돼 있는 펀드들이 많이 출시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통일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던 전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자료를 한번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수혜는 역시나 건설 쪽입니다. 건설, 낙후돼 있는 인프라, 북한 쪽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건설 쪽의 산업이 굉장한 성장 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전력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 많이 묻혀있는 자원 개발,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전력이나 자원 개발 같은 쪽은 유틸리티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또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에 대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놓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과 물류 빼놓을 수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 기계와 소재 쪽의 발전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환경이나 바이오 쪽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차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가전과 자동차까지 확대를 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보실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광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5차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금강산이나 비무장지대나 백두산 같은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2억 명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1차적인 수혜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자, 건설주가 1분기 실적 시즌에 예상치 못했던 좋은 실적을 내놓았죠.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많은 건설주들이 갭상승한 이후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주가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PBR, 평균 PBR이 0.77배를 가리키고 있고요. 종목들을 쭉 봤을 때도 현재 보시면 대림산업이 좀 싸네요. 0.56배의 PBR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은 0.94배의 PB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라왔지만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고요. 또 이들 섹터의 문제점이었던 수주, 또 이 섹터 자체의 특징이기도 한 수주가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나타난 수주든 해외 쪽의 수주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빨리 이러한 수주가 뒷받침되고 실적도 좀 더 뒷받침이 된다면 건설주의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 4에서 5% 이상의 물가 상승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연 2% 이상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세가 예상되는 업종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국제유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 또 이런 산업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구간이죠. 관련해서 수혜 섹터들, 정유 화학 섹터, 또 해양 플랜트, 유가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다루게 되고 좀 더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겠죠. 자원 개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또 대체 에너지까지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농기계 비료 종묘 쪽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농업 쪽에
쪽의 섹터도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농업 쪽 섹터의 종목들도 굉장히 꿈틀꿈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인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금융 섹터까지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로 묶을 수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나왔었던 인플레이션 is back이라는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주목할 섹터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4사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는 바닥을 쳤지만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물가와 금리가 큰 자극을 받지 않는 구간에서는 IT와 바이오 같은 성장주가 시장의 주도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일사분면으로 옮겨가는 시장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요. 물가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섹터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에너지 소재,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업종이 시장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는 늘 상승해왔죠.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음료수, 과자, 라면 값이 지금 대비해서는 훨씬 쌌던 걸 생각하시면 이 음식료도 역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섹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장의 중심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는 이러한 섹터들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저장하시면 투자 전략에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자,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